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화요일 점심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MT의 이연아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벌써 3월달도 반이나 지나가 버렸는데요. 달력의 시간은 잘 가는데 풍경은 그렇지 못하네요. 아직도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꽃과 나무가 캠퍼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곧 싱그러운 봄의 모습이 오겠죠? 그런데 사실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 온도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해요. 꽃이 피어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일조 시간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길게 햇빛을 받냐에 따라 꽃을 피울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꽃이 피면 캠퍼스도 달콤한 꿈속으로 빠져들겠죠? 그럼 오늘의 영화 소개할게요. 달콤함 속에 피어나는 한 발의 총성, 바로 달콤한 인생입니다.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 볼까요? 무비 인 타임 촬영 들어갑니다. 사실 영화 달콤한 인생의 줄거리는 봄과는 상관이 전혀 없긴 해요. 그냥 달콤하다 라는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꽃이랑 일조시간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달콤한 인생의 달콤하다는 마치 동화 성냥팔이 소녀에 나오는 주인공이 성냥개비를 한 개씩 태워가면서 음식과 할머니를 상상하며 느끼는 그 달콤함이랄까요? 그러한 느낌에 묻어나오는 달콤하다입니다. 달콤한 인생에서는 여러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데요. 단연 그 중에서 돋보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카리스마, 이분이 양복 입고 나오면 꼭 누군가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사람, 바로 영화계의 작은 거인 이병헌입니다. 정말 연기 하나는 소름 돋게 잘하는 배우인데요. 역시나 달콤한 인생에서도 쫙 양복을 빼입고 멋을 풍기며 돌아다니는데 저 정도면 깡패 노릇도 해먹을 만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솔직히 영화에서는 잠깐 동안이랄까요?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잠시 나온 모습으로 영화의 달콤함을 물들인 사람, 바로 신민아입니다.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야 이 영화에 신민아도 나오는구나 하고 알았는데요. 첫 모습에 사랑에 빠진 이병헌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달콤한 인생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수많은 상을 거머쥐었는데요. 이병헌은 제42회 백상예술대상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소개는 안 했지만 황정민도 이 영화에 출연했는데요. 황정민은 대종상 영화제 나무조연상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클래식에 잔잔하면서도 어딘가 슬퍼오는 첼로의 선율이 참 잘 어울렸는데요. 최우수 음악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영화 줄거리를 소개해볼까요? 영화의 처음은 멋나게, 폼나게 이병헌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레이션의 내용은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올라온 박성민님의 신청곡 다듀의 유턴입니다. 이병헌이 나레이션으로 말합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물을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장소는 곧 서울 한켠 섬처럼 떠있는 한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로 옮겨집니다. 그곳은 냉철하고도 명민한 완벽주의자 선우, 즉 이병헌의 본거지입니다. 왜라고 물어보지 않는 과묵한 포스를 풍기는 선우. 빈틈없는 일처리로 보스 강 사장의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하고 스카이라운지 경영을 책임지기까지는 꼬박 7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죠. 룰을 어긴 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처단하는 냉혹한 보스 강 사장인데요. 그런 그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죠. 젊은 애인인 희수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그는 선우에게 그녀가 딴 남자가 생긴 것 같다는 의혹을 말하며 그녀를 감시하고 만약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
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하여 만나게 된 선우와 희수. 선우의 인생은 그 장면에서부터 달콤한 향기를 풍기기 시작하지만 꽃이 없는 향기는 어딘가 불안히 흔들리게 되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KCM의 흑백사진. 달콤한 인생에서는 수많은 명대사와 명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연 최고의 장면을 뽑으라면 당연히 마지막 장면이겠죠. 이병헌이 딱 권총을 강사장에게 들이대며 이병헌의 그 특유의 목소리, 약간은 씹히는 듯 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저한테 왜 그랬어요 외치는 장면. 너무나 유명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강 사장이 다음에 하는 대사는 두고두고 패러디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회자되죠. 바로 이 대사,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 장면도 좋지만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병헌의 나레이션 대사였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끝난 후 수많은 시체가 있는 방 안의 계단 끝에 앉아있는 이병헌. 죽어가는 그에게서 보이는 건 신민아의 모습뿐입니다.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바로 그녀, 그리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병헌의 나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병헌의 마지막 나레이션으로 감독은 말하고 싶은 바를 다 드러내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룰 수 없는 달콤한 꿈을 꾼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병헌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꿈이었는데요. 그 꿈은 달콤하면서도 그 속에 가치를 숨긴 장미처럼 이병헌의 몸을 휘감기 시작했죠. 신민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달콤한 꿈에 빠진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아님 지금도 그 꿈에 빠질 날을 생각하며 길을 걷고 계신가요? 이병헌이 꾼 달콤한 꿈은 현실의 벽에 막혀 부서지지만 여러분이 꾸고 있는 달콤한 꿈은 꿈을 넘어 현실로 그 향기의 파도가 넘실거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하늘, 기술의 김다은, 제작의 이현우였습니다.